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잖아요. 아, 봤어요. 네. 확실히 다주택자나 법인 네. 입장에서는 좀 체감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조금 체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제가 느낀 건 그거죠.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7개 나와요. 네. 그 외적인 내용도 엄청 많긴 한데 그 7개 중에서 5가지가 전부 종부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승전 종부세로 끝나요. 그 5가지 보면 뭐 내용 간단한데 종부세 세율을 줄여줘야 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를 많이 해줘야 된다. 종부세 1주택자 좀 고려해줘야 된다. 종부세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고려해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고려해줘야 된다. 전부 종부세 네. 이렇게 하다 끝나요.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 특히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부담을 많이 더는 소식 아닌가 싶어요. 이번 개편안에서 꼭 알아야 되는 좀 굵직한 포인트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던 종부세 폐지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주택자랑 동일하다. 네. 얼만큼 이제 많이 갖고 있는가, 금액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율을 매기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 한 표를 보면 이해가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기존에 18년도, 뭐 19년, 20년, 21년, 지금 이제 22년 이제 개정안 나오고 실제 적용은 이게 23년 1월 이후로 적용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색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3억 이하가 0.5거든요. 네. 이 0.5라는 수치가 그 바로 직전에는 얼마였냐면 다주택자는 1.2%였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절반 50%보다 훨씬 더 많이 한 60% 이상 조금 더 줄여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종부세 세율 자체가 줄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가 원래 6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그 물건들을 전부 부부 공동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 공제가 각각 인당 9억, 9억에서 18억. 그럼 진짜 많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번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그 이전 대책에 나왔던 거예요.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여주는 거. 이거는 올해 종부세 분부터 적용이거든요. 네. 내년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2가지가 나왔죠. 네. 그리고 지난 정책에 나왔던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죠. 이 3가지를 접목하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말 많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 세금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도 다주택자인데 네. 일단 법인들 혜택부터 제가 한번 얼만큼 줄어드는지 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를 한번 보면 지금 2021년, 2022년,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계산해 봤을 때 공시가격이 만약에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6% 세율이었거든요. 네. 물론 기본 공제는 없어요, 법인은. 근데 과세 표준 자체가 올해분부터 60%를 줄어요. 그리고 세율이 6%에서 2.7%로 일괄적으로 그냥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2,850만 원 하던 거가 종부세가 2022년에 1,800만 원, 내년에는 81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격이에요. 매년 2,800 내야 되는 거를 800만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 볼만 하죠. 충분히 세금 낼만 하죠. 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개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혜택이 조금 더 커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예시를 조정지역에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만약에 개인 명의로 다 가지고 있다는 네.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공시가격 25억이면은 딱 얼마냐면 지금 반포자이가 34평이 딱 공시가격이 25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조정지역에 하나가 아니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합산한 게 25억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과거에는 6,498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종부세로. 네. 제한세랑 별개로. 근데 지금 2022년도에 2,508만 원, 23년도에 960만 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공정가액 비율이 60%를 줄었고, 그 다음에 세율도 1% 줄었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8분의 1?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조정지역 세채를 공동명의로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혜택이 거의 10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지금 4,400만 원이 420을 줄잖아요. 네.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 공제가 18억이 되거든요. 아, 랭구님.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가 완전 폐지된 거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게 매도할 이유가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매도로 물건을 내놨던 거를 80회수해서 그냥 임대로 내놓겠다. 정부가 바라는 부분도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임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으니까. 네.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게 양도세율 자체가 지금 이제 감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팔려고 했는데 왜 보유세가 너무 세니까. 네. 근데 보유세를 낮춰줘 버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살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가 높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걸 보유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매도로 내놨던 물건들 중에서 첫 번째는 법인 물건들이 급매로 많이 내놨었어요. 이 물건들도 들어가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좀 고가주택 많이 주고 있는 다주택자. 네. 이분들도 물건 회수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좀 내 집에 서울에 있는 거 똘똘한 거 한 개랑 저 지방에 그냥 되게 저렴한 거 한두 개 들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급하게 팔지 않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세금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포인트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 한 2년 동안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이제 똘똘한 한 채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그냥 적당한 여러 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굳이 억지로 이걸 다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트렌드가 이제 완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랭구님, 근데 네. 사람들이 사실 네. 제일 기다리는 거는 취득세 같은데 네. 취득세는 네. 언제 좀 줄여줄까요?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가 없으면 문제가 한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이 안 걷어져요. 이 지방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금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재산세하고 이 취득세 이 두 가지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 세금인데 이게 전체 세금에서 한 60%쯤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워낙 높은 세금을 다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올해부터 거래 절벽이죠. 6개월 동안. 네. 하반기에 만약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1년 동안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명분이 약간 생기겠죠. 지금 당장 이걸 풀어주면 이걸 또 너무 또 뭐 투자 또 수요를 뭐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올 텐데 이런 명분이 생기면 아마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이유를 가지고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랭구님, 근데 이번 개편안 속에 네. 좀 숨겨진 정부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숨겨진 건 없고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맨날 보여주는 장표가 있어요. 결국은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규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규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투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걸 자금을 묶어버리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 세 가지 다 했어요. 이걸 할 때 단계별로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제 장표에서 1차, 2차, 3차. 이 순서대로 보통 해요. 네. 근데 이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가벼운 걸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되면 두 번째 더 심한 규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규제가 더 세요. 되게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이걸 풀 때는 그 세 번째 거, 그거 내가 좀 미안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보통 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를 이제 규제하고 싶었는데 취득세 규제하고 보유세 규제하고 이제 양도세 했는데 지금 이거 정권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양도세 중과 감면했죠. 네. 유예해줬잖아요. 그걸 먼저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세를 건드려 준 거예요. 앞으로 건들면 뭐를 건드리겠어요? 취득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순번대로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목적 자체가 이 투자를 막 풀어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원활한 거래, 이 거래를 조금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취득세만 풀리면 사실은 거래에 대한 규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알 수 있는 정부의 메시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정부가 다음번에 어떤 걸 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죠. 랭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